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당신의 음주 습관, 특히 그 변화가 위암 발병 위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헤친 아주 흥미로운 국내 연구 결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명절이나 연말 연시처럼 술자리가 좀 잦아지는 시기에 특히 귀 기울여 볼 만한 내용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서울경제 기사를 바탕으로 분당 서울대병원 김나영 교수팀의 연구 결과를 좀 깊이 있게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 탐구의 목표는요, 단순히 지금 얼마나 마시냐, 이걸 넘어서서요, 과거에 비해 음주량이 늘거나 줄었을 때, 또는 아예 안 마시던 분이 마시기 시작했을 때, 위암 위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살펴보는 겁니다. 네, 그 변화의 패턴을 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결과가 당신의 건강관리 결정에 어떤 좀 실질적인 의미를 주는지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먼저 연구 규모부터가 상당합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김나영 교수팀이 40세 이상 성인 약 31만 명의 건강검진 데이터를 무려 12년 동안 추적 관찰했다고 하는데요. 네, 31만 명의 12년이면 정말 대규모 연구죠. 이 정도 규모와 기간이면 결과의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31만 명이라는 대규모 코호트를 12년간 추적했다는 건 이게 그냥 단기적인 효과나 우연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음주 습관 변화의 영향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거든요. 보통 이런 연구가 좀 어렵잖아요. 참가자들을 하루 알코올 섭취량 기준으로 남성, 여성을 구분해서 분석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남성의 경우 하루 알코올 섭취량 15g 미만을 경도, 15g에서 29.9g 사이를 중등도, 그리고 30g 이상을 고용량으로 정의했고요. 아, 15g, 30g. 네, 여성의 경우는 기준이 좀 더 엄격합니다. 7.5g 미만을 경도, 7.5g에서 14.9g 사이를 중등도, 그리고 15g 이상을 고용량 음주로 분류했습니다. 여성은 절반이네요, 기준이. 네, 그렇죠. 참고로 알코올 15g이면 우리가 흔히 마시는 맥주 있잖아요. 작은 캔 하나, 350ml 정도. 그거 하나나 소주로는 약 1.5잔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소주 한 잔 반. 생각보다 적네요. 네, 여성 기준인 7.5g은 그럼 딱 그 절반 정도가 되겠죠. 맥주 반캔이나 소주 한 잔이 채 안 되는 양입니다. 기준을 명확히 해주시니 이해가 쉽네요. 남성 15g, 여성 7.5g. 이 정도면 이제 자신의 음주량을 좀 가늠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연구가 기존 연구들과 좀 차별화되는 지점이 바로 변화에 주목했다는 점이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이 연구의 핵심적인 기여라고 할 수 있어요. 아,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특정 시점에서의 음주량, 그러니까 현재 얼마나 마시는가와 위암 위험의 관계를 주로 봤거든요. 네, 그렇죠. 하루에 소주 몇 병 마시면 위험이 몇 배 높다 이런 식이었죠. 네네. 예를 들어 하루 평균 소주 1병 이상 마시는 사람은 비음주자보다 위암 위험이 몇 배 높다 이런 식이었죠. 물론 이것도 중요한 정보지만 사람의 생활 습관이라는 게 고정된 게 아니잖아요. 계속 변하죠. 그렇죠.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이 연구는 바로 그 점에 착안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음주 습관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패턴 자체를 추적한 겁니다. 아, 패턴을요? 네. 예를 들면 과거에는 술을 전혀 안 마셨는데 새로 마시기 시작한 그룹, 원래 마셨지만 양을 줄인 그룹, 반대로 양을 늘린 그룹, 꾸준히 같은 양을 마시는 그룹, 그리고 계속 비음주 상태를 유지한 그룹. 이렇게 나눠서 각 그룹의 위암 발생률을 비교 분석한 거죠. 와. 이렇게 생활 습관의 동적인 변화를 포착해서 건강 위험과의 관련성을 밝혔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접근입니다. 이게 변화 가능성이랑 그 영향을 직접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가장 좀 눈에 띄는 결과부터 이야기해 주시죠. 네, 가장 먼저 주목할 만한 결과는요. 원래 술을 전혀 마시지 않던 비음주자분들이 새로 음주를 시작한 경우입니다. 네네. 놀랍게도 아주 가볍게 마시기 시작한 경우, 그러니까 남성은 하루 15g 미만, 여성은 7.5g 미만으로 시작했더라도요. 위암 발병 위험이 비음주 상태를 유지한 사람들에 비해 14%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대 위험도로 1.14배죠. 네, 14% 증가요. 정말 아주 적은 양인데도 위험도가 그렇게 높아진다는 건가요? 와. 네, 그렇습니다. 보통
딱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네요. 이건 상당히 좀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조금 의외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혹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뭐 그런 설명도 있었나요? 연구 자체에서 명확한 메커니즘까지 밝히진 않았지만 몇 가지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알코올 자체가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 알코올에 노출되지 않았던 몸이 비록 소량이라도 새로운 발암물질에 노출되면서 뭐 염증 반응이라든지 세포 손상 같은 위험이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또 음주 시작 자체가 다른 좀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의 변화랑 같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중요한 건 어쨌든 시작 자체가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여기서는 좀 안 좋은 의미로 쓰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 반대로 좀 긍정적인 소식도 있었겠죠? 혹시 술을 줄인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네, 아주 희망적인 결과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요. 오, 다행이네요. 중등도 음주자, 그러니까 남성은 하루 15에서 29.9g, 여성은 7.5에서 14.9g 정도를 마시던 사람이 음주량을 경도 수준, 즉 남성 15g 미만, 여성 7.5g 미만으로 줄였을 때요. 위암발병 위험이 무려 20%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대 위험도 0.80이죠. 와, 20% 감소요? 이건 정말 중요한 발견인데요. 네, 상당한 감소 효과죠. 흔히 아유 이미 술을 마셔왔으니 어쩔 수 없어 라거나 조금 줄이는 게 뭐 큰 효과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걸 명확한 수치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노력하면 충분히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이런 강력한 증거네요. 행동 변화를 통해서 능동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특히 절주의 효과가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로 입증되었다는 건 건강 행동 변화를 위한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끊어야만 효과가 있다. 이런 부담감에서 좀 벗어나서 줄이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이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니까요. 그렇죠. 부담이 확 줄어드네요. 그리고 성별에 따른 차이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남성과 여성에서 음주 습관 변화가 위암 위험에 미치는 영향이 좀 다르게 나타났다면서요. 네, 그 성별 차이도 아주 흥미로운 관찰 지점입니다. 남성의 경우에는요, 음주 습관 변화와 위암 위험 사이의 연관성이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났어요. 아, 남성은 명확하게. 네, 예를 들어서 꾸준히 술을 마시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처음부터 술을 마시지 않았던 비음주자 그룹은 위암 발생 위험이 약 10% 낮았습니다. 네. 반대로 음주량을 중간에서 고용량으로 또는 경도에서 중간이나 고용량으로 늘린 남성 그룹은 위암 발생 위험이 약 10% 정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요. 아, 10% 정도 오르내리는군요. 네, 즉 남성에서는 덜 마실수록 유리하고 더 마실수록 불리하다는 패턴이 비교적 일관되게 관찰된 거죠. 남성은 뭐 비교적 예상 가능한 결과 같기도 한데요. 그럼 여성은 어떻게 달랐나요? 여성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전반적으로 남성만큼 음주 습관 변화와 위험 간의 통계적 연관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네, 음주량 자체가 남성보다 적은 영향도 있고 아니면 다른 요인들이 더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오, 뭔가요? 원래 술을 전혀 마시지 않던 여성이 갑자기 고용량 음주, 그러니까 하루 알코올 15g 이상을 마시는 습관으로 급격하게 변화했을 경우에요. 이때 위암 발병 위험이 비음주 여성에 비해 무려 1.9배,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거의 2배요. 와우. 이건 정말 큰데요. 네,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다른 변화 패턴에서는 이 정도의 극적인 위험 증가는 관찰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남성에서는 뭐 꾸준히 마시거나 양을 늘려도 10% 정도 위험도가 오르내렸는데 여성은 비음주에서 고용량으로의 그 급격한 변화, 이게 그렇게 큰 위험 증가로 이어진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상당히 중요한 차이점 같은데요. 네,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 연구만으로 그 이유를 명확히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하지만 몇 가지 가설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성이 남성보다 일반적으로 알코올 분해 효소 활성도가 좀 낮고 체지방률은 높아서 같은 양의 알코올에도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아, 생물학적 차이. 네, 둘째는 여성 호르몬과의 상호작용 가능성 같은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고요. 셋째는 사회 문화적으로 여성의 고용량 음주 패턴이 특정 스트레스나
환경 변화와 좀 급격하게 연관될 가능성,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복합적이네요. 네,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생물학적, 사회적 연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결과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특히 여성에 있어서 갑작스러운 과음이나 폭음 습관의 시작은 위험 측면에서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강력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남녀의 음주량 차이뿐 아니라 그 변화의 패턴, 그리고 그 정도가 성별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연구 결과가 결국 지금 이 내용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명절, 회식, 혹은 스트레스 해소를 핑계로 술잔을 기울일 때, 또는 새해를 맞아서 건강 습관을 다짐할 때 이 연구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요. 당신의 위험이 그냥 현재 상태만으로 딱 결정되는 게 아니라 변화의 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겁니다. 네. 김나영 교수 팀도 강조했듯이 음주량이 많고 적은 뿐만 아니라 최근의 음주 습관 변화 양상 자체가 위험과 독립적인 연관성을 가진다는 것이죠. 변화의 양상 자체가요? 네. 즉, 나는 원래 술 별로 안 마셨으니까 괜찮아. 혹은 이미 많이 마셔왔으니 포기 상태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현재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는 말이 건강 습관에도 딱 적용되는 셈이네요. 술을 마시지 않던 분이라면 가볍게 한 잔 시작하는 것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비음주 상태를 유지하는 게 최선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고요. 맞습니다. 그게 최선이죠. 그리고 이미 술을 마시고 있다면 양을 줄이려는 노력이 실제로 위험을 20%나 낮출 수 있다는 그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20% 감소. 네. 완전한 금주가 어렵더라도 줄이는 것 자체가 아주 의미 있는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연구진이 강조한 것처럼 만약 당신이 위암 가족력이 있거나 과거 위암 관련 시술 경험이 있거나 흡연 같은 다른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다면 금주는 정말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고려 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고위험군은 더더욱. 네. 이런 고위험군에게는 음주 습관 개선의 중요성이 훨씬 더 커집니다. 이런 결과는 개인의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좀 사회 전체적인 접근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궁중보건 캠페인 같은 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금주 및 절주 교육 프로그램이 좀 더 정교해져야 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단순히 술을 줄이세요. 이런 메시지를 넘어서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맞춤형 전략이요? 네. 예를 들어서 남성에게는 꾸준한 절주와 금주가 가져오는 그런 점진적인 이득을 강조하고 여성에게는 특히 비음주에서 고위험 음주로의 그 급격한 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극적인 위험 증가를 집중적으로 경고할 필요가 있겠죠. 타겟을 다르게. 네. 그리고 음주 시작 자체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도 중요해 보이고요. 네. 더 나아가서 이 연구는 건강 행동의 변화라는 것이 단순히 기분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측정 가능한 건강 결과의 차이로 이어진다는 걸 다시 한번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그렇죠. 수치로 딱 나오니까. 네. 술 줄이면 좋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보다 중등도 음주에서 경도 음주로 줄이면 위암 위험이 20% 감소한다는 구체적인 정보를 아는 것이 행동 변화를 실천하는 데 훨씬 큰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확실히 그 구체적인 수치가 주는 힘이 있네요. 오늘 분당서울대병원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음주 습관의 변화가 위암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네. 당신의 위암 위험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당신의 선택과 노력, 즉 음주 습관의 변화를 통해 충분히 관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 시작하거나 양을 늘리면 위험은 커지고 반대로 줄이거나 끊으면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어찌 보면 상당히 희망적인 메시지이기도 하죠. 행동을 통해서 미래의 건강 위험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니까요. 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연구는 음주량의 변화와
위암이라는 특정 질병의 관계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이렇게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음주 습관, 즉 마시는 양이 늘었다 줄었다 하거나 마셨다 안 마셨다 하는 이 변동성 자체가요. 위암 외에 다른 주요 건강 문제들, 예를 들면 뭐 심혈관 질환, 간 질환, 뇌졸중, 더 나아가서는 뭐 정신 건강 문제나 인지 기능 저하 같은 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건 정도 흥미롭네요. 변동성 자체요. 단순히 장기간의 평균 음주량만 보는 거랑 음주 패턴이 얼마나 좀 불안정하게 변동했는지를 함께 고려하는 건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막 포금했다가 확 줄였다가 이걸 반복하는 패턴이 꾸준히 그냥 중간 정도로 마시는 것보다 더 나쁠 수도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시스템이라는 게 급격한 변화보다는 좀 안정적인 상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네. 음주량의 급격한 변동 자체가 간이나 심혈관계 혹은 뭐 신경계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건강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평균 섭취량이라는 단일 지표를 넘어서 음주 습관의 변동성이나 패턴까지 고려하는 것이 미래의 건강관리나 연구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이 질문에 대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당신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위한 또 다른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